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베트남어의 양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와 즉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두 단어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명사 앞에 와서 그 명사의 개괄적이고 단일한 의미를 표현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가와 즉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이 두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an, the 라는 관사들이 있습니다. 이 관사들은 뒤에 오는 명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어에서 생각해보면 가와 즉도 명사 앞에 와서 그 명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비교해보면 가와 즉은 제가 방금 말한 관사들 중에 the라는 관사와 가장 비슷합니다. the는 정해져 있거나 특정한 것을 나타내주는 관사입니다. 그러면 가와 즉은 the라는 관사와 어떻게 비슷한지 예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게에서 옷을 사요. 이 문장은 베트남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Tôi mua áo ở cửa hàng. Tôi mua áo ở cửa hàng 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옷은 보통 베트남어로 áo 아니면 cái áo 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왜 tôi mua cái áo ở cửa hàng 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네, 한국어 문장을 보시면 그냥 옷을 산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옷을 사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tôi mua cái áo ở cửa hàng 이라고 하지 않고 tôi mua áo ở cửa hà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예문을 볼게요. 나는 가게에서 이 옷을 사요. 이 문장은 베트남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tôi mua cái áo này ở cửa hàng 아니면 tôi mua chiếc áo này ở cửa hàng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을 사는지 아니까 áo 앞에 chiếc 아니면 guy를 붙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참고로 이 옷은 베트남어로 cái áo này 아니면 chiếc áo này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cái 하고 chiếc을 빼서 áo này 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guy와 즉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두 단어의 사용 범위와 뉘앙스에 대해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용 범위에 대해서 guy는 즉보다 사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guy는 사람, 물건, 동물, 현상, 개념 등과 같이 여러 명사 앞에 올 수 있지만 즉은 물건, 명사 앞에만 올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리키는 명사 앞에 올 때 guy와 즉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guy의 사용 범위가 더 넓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guy는 사람 이름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ái Hương, cái Lan, cái Thanh 등과 같이 사람 이름 앞에 올 수 있거든요. 보통 친한 사이에서 그 사람을 좀 더 친밀하게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그 사람이 3인칭이고 여자이어야 합니다. 남자 이름 앞에 오면 어색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볼게요. 우리 부서 동료 친구 3명이에요. 나하고 여자 2명입니다. 그 2명 여자가 란하고 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흥 씨가 출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란 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Hôm nay cái Hương không đi làm à? Hôm nay cái Hương không đi làm à? 오늘 흥이가 출근 안 해?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의 cái 흥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랑 흥이가 너무 친해서 그래서 흥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cái 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음으로 guy는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옛날 문학 작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 동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동물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ái cò, cái vạc, cái nông 등과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guy는 일부의 형용사 앞에 와서 명사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cái nghèo, cái đói, cái lạnh, cái nóng 등입니다. 여기서 đói, nghèo, lạnh, nong은 다 형용사들입니다. 그래서 guy는 이 형용사들 앞에 와서 명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guy는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ái mục đích, cái sự việc, cái lý do, cái vấn đề, cái chương trình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 앞에는 guy와 측은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요. guy는 집, 빌딩, 공원, 박물관 등과 같이 큰 대상부터 옷, 펜, 핸드폰, 그릇 등과 같이 작은 대상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은 나트로 된 작은 물건 앞에만 올 수 있습니다. 큰 대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chiếc nhà, chiếc văn phòng, chiếc công viên, chiếc cây, chiếc bảo tàng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cái nhà, cái văn phòng, cái cây, cái công viên, cái bảo tàng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작은 대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chiếc áo, chiếc bút, chiếc bàn, chiếc ghế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cái áo, cái bàn, cái bút, cái ghế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guy는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서 약간 친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chick은 보통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꾸며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게에서 이 옷을 사요. 이 문장은 tôi mua chiếc áo này ở cửa hàng 하고 tôi mua cái áo này ở cửa hàng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tôi mua chiếc áo này ở cửa hàng 은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귀에 더 부드럽게 들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더 부드럽고 예쁘게 하려면 guy를 chiếc으로 바꿔서 말해도 됩니다. 근데 chiếc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대상 같은 경우는 chiếc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cái nhà 는 chiếc nhà 하면 안 됩니다. 문장을 볼게요. cái nhà này là của ba mẹ tôi. cái nhà này là của ba mẹ tôi.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의 집이에요. 이 문장은 chiếc으로 한번 해볼까요? chiếc nhà này là của ba mẹ tôi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guy를 빼서 말해도 됩니다. nhà này là của ba mẹ tôi. nhà này là của ba mẹ tôi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cái nhà này là của ba mẹ tôi 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자, 오늘은 guy와 chick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hẹn gặp lại các bạn.